(2026년 7월 7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갈치란 고기 아시죠? 긴 거. 갈치가 자기 꼬리 잘라 먹으면서 뭐 어떻게 먹었다고 하는 거 있죠? 갈치 제 꼬리 잘라 먹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전자권 전환 타령, 사관학교 통폐합, 호남 반도체 짓겠다. 그리고 지금 도저히 풀지 못하는 올공사태.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여유를 잡을 때가 저는 아닌데, 네. 앞선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K 무기 거부하는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왜 갔느냐?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띠리케에 갔죠. 앙카라에 갔습니다. 나토 정상 플러스 IP4, IP는 인도태평양에 있는 친미국가 네 나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의제가 뭔가 하면요. 나토 회원국하고 IP4 네 나라 국방비 증액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독일입니다. 독일 총리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뭘 발표했는가 하면 국방비를 대폭 증가한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국방비 증가액을 무려 32.6%를 올렸습니다. 독일이 국방비를 엄청 올렸어요. 독일 총리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건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게 뭔가 하면 트럼프의 압력 그리고 푸틴의 위협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푸틴의 제국주의적 망상에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0%의 국방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야만 이제 작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회원국들은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잖아요. 지금 독일은 많이 올려야 돼요. 독일이요. 이 정신 나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1990년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좋은 시절이 왔다고. 그리고 이제 소련도 러시아도 요구를 했죠. 이 독일이 재무장하게 되면은 위험하니까 독일의 군사력을 줄이라 그래서 통일되기 전에 독일의 군사력이 한 50만인데 통일되고 나서 인구는 8천만으로 늘었는데 30만 이하로 군대를 유지했죠. 그러니까 국방비가 확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안보 위기가 올라가는데 그냥 안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넣었죠.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간단해요. 큰 전쟁, 큰 위기에 안 빠지려면 대비하라는 겁니다. 각국의 국방비를 올려서 전력을 증강시키면 전쟁이 오래 안 납니다. 이 국방비 올리고 훈련 세게 하면 스트레스는 받죠. 그게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처음에 국방비 증액하니까 독일 총리 반항하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게 낫다고 판단되니까 국방비를 32%나 올린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나토 회담에 왔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으로 이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하는 나라였는데 여기도 전임 총리가 미국이 올리라고 하는 거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어떻게 됐어요? 그 정권이 무너져서 지금 이 양반 트루도 총리는 팝스타 누구랑 연애하고 있죠, 요즘. KT 페리하고 연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독일 총리도 독일 국민들은 아마 국방비 올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세금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올리면 자기 인기는 떨어지고 근데 미국하고 맞서게 되면 국가가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항하지만 하다 보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압력에 맞서고 하다 보니까 그건 감당이 안 되고 또 국방비를 올리는 걸 하게 되면 인기도가 떨어지니까 사퇴하고 나오는 겁니다. 독일 총리를 일단 사퇴하기 전에 국방비를 올리는 거고 지금 영국 총리가 영국도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군기 빠져가지고 국방비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그 총리도 미국이 요구하는 시점에 5%까지 못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오는 얘기가 이 총리가 사퇴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견디지 못하니까요.
반대로 일본은 다카이치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하면서 다부지게 일본을 모으고 있죠. 일본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다카이치는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이제 튀르키예 대통령인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이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은 튀르키예를 동맹국으로 유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흑해함대, 러시아 흑해함대가 지중해로 나오려면은 그 튀르키예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하고 다르달레스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그거는 터키가 좌우를 다 감시할 수 있는 데입니다. 한번 가봤는데요. 그 해협의 폭이 한강보다 약간 더 넓은 것 같아요. 그 군함 지나가는 거 뭐 다 보입니다. 그냥 양쪽 해안에서 쏴버리면 다 죽어요.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그걸 딱 쥐고 있는 튀르키예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이 튀르키예가 F-35 우리는 40대 갖고 있죠. 일본도 40대대 갖고 있고 한데 그거를 굉장히 받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러시아의 S-400 미국산 패트리어트랑 비슷하죠. 그걸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야 그거 사면 우리 F-35 안 줘 그랬는데 기어코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F-35를 안 줬어요. 현재까지도 안 줍니다. F-35가 현재 한 꽤 많이 팔았는데 나토 국가들 거의 다 줬고 한국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튀르키예는 안 줍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에르도안이 그때 이제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기들 또 전투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거는 몽골족이나 돌골족이 지금 튀르키예죠. 거기서는 황제를 칸이라 그럽니다. 그 칸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KT-1이라고 하는 기본 훈련기 만들었죠. 그거를 그들이 수입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약간의 전투기 훈련기 같은 걸 만든 적이 있는데 우리는 KT-1을 만들고 그 다음에 T-50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지금 KF-21이라고 하는 주경 전투기를 이제 막 개발했는데 얘네는 우리 T-50 같은 거 건너뛰고 KF-21보다 더 큰 F-15급 전투기 칸을 만들겠다고 선언해서 현재 시제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칸의 전투기는요, 칸 전투기는 F-16에 들어가는 엔진이 F-100이라고 하는 엔진인데 F-100 또는 110인데 그걸 두 개를 넣기로 했어요. F-100이나 F-110 엔진 두 개를 넣은 게 미국의 대형 전투기는 F-15입니다. F-15 정도의 큰 전투기를 칸이라고 해서 현재 시제기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왜 가만히 냅뒀느냐? 일단은 터키도 F-16 전투기를 갖고 있으니까 F-100 엔진을 줘야 돼요. F-110 엔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시제기는 만든 건데 이걸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 그러면 미국이 엔진 안 주면 튀르키예는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개발비가 지금 어마한 KF-21 개발비를 한 8조 원 썼죠. 얘네들도 한 10조 쓸 거예요. 큰 거니까. 개발해 놨는데 가장 핵심인 엔진을 안 준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미국에 맞섰던 튀르키예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자기들도 방위산업을 하겠다. 국방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거기서 방위산업 포럼을 열었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해서 기조 발언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인구가 많은 센 나라잖아요. 근데 유럽이 비실비실했단 말이에요. 국방력 안 키우려고. 트럼프랑 많이 다투고 그랬는데 이제 국방비 증액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독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캐나다도 트루도 총리 나가고 새 총리가 들어서서 국방력 증가하겠다고 하니까 야 독일 잠수함 사줘 하는 바람에 그래야 독일 총리도 낯이 서죠. 이렇게 된 걸로 보여요. 지금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 그런 다음에 폴란드가 굉장히 위기를 느껴서 무기를 도입했죠. 근데 그때는 각 나라가 다 나태했기 때문에 갑자기 전투기를 도입하려니까 전투기를 제공할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공군이 TA-50 블록2라고 하는 우리 T-50 토대로 한 무장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라도 달라 그래서 그거 8대 하고 또 개량한 FA-50 48대인가를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K 방산이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전차도 장갑차 자주포도 없다 그래서 우리 K9, K2를 막 수입해 갔습니다. K 방산이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정권은 지금은 좀 다르지만 원전 안 한다고 참 난리를 피웠잖아요. 폴란드도 원전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원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해가지고 한국게 제일 좋은 거 압니다. 제일 싸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무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공할 수 없으니까 한국 거는 샀는데, 원전은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AP-1000도 있고 프랑스의 EPR-1600도 있고 한국의 APR-1400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제나 프랑스제가 우리 거보다 한 2배 가까이 비싸요. 근데 미국 거를 삽니다. 미국의 APR-1000을 사게 되면은 아마 그 공사는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이 가서 공사해주고, 그 원자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줘야만 미국도 웨스팅하우스도 그 원전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폴란드는 한국 거 알면서 미국 걸 택하냐? 미국 원전을 택해야만 미국이 지켜주거든. 그래 놓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원전은 한국 걸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싸니까. 이게 정치입니다. 무기든 뭐든 성능이 좋고 가격이 좋다고 해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친한 게 가장 안보에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선은 무기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우리 걸 사갔지만은 원전은 미국 게 있으니까 미국 걸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 잠수함 사업 때는 독일 도와주려고 미국이 압력 넣으니까 독일 잠수함 사버리고, 캐나다도 독일 잠수함 사고. 우리는 성능 좋고 가격 좋은데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뭐예요? 계속 반미 코드잖아요. 말로는 아닌 척 하면서 반미 코드잖아요. 전작권 전환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제가 아까 앞에서 갈치 제 꼬리 잘라먹는 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호남 반도체 공장 짓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도하신문이 반도체 과잉 투자, 삼성이 호남에 투자를 하게 되면, SK 투자하게 되면 이 기업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정권은 SK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했는데, 국민연금도 이제 계속 투자하다 보게 되면 너무 비중이 커지죠. 걔네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한계치에 도달해 버렸어. 그런데 삼전하고 하이닉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비율이 더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죠. 팔게 되니까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삼전은 사상 최대의 호황인데도 반도체 물량 증가한다 이렇게 보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삼성전자 주가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투자해서 갈치가 제 꼬리 잘라먹는 식으로 덩치 키웠던 거죠. 이게 모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캐나다가 방위비는 올리기 싫고 올려야 되는데 갈등하다가 총리가 사퇴하고, 영국도 사퇴하기 직전이고, 독일 총리는 올려보는 거고 지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모순이 있는데도 지금 고집스럽게 전작권 전환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관학교 통폐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국방비 증약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물먹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올림픽 공원 사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지금 5.18이 민주화 운동이면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건 저건 진짜 숭고한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사과하러 갔는데 참나 광주 사람들 울게. 그걸 왜 5.18 묘지에 데려가서 참배를 시켜? 그럼 제가 약간 호남 반대하는 발언하면 광주에 또 붙잡아가서 5.18 묘지부터 참배시킬 건가요? 이거 참 광주에 있는 어른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어떻게 생각들이 없나 싶어요. 근데 이런 모든 단초를 이재명 정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연설을 하지만 캐나다가 딱 따놓고 연설했으면 얼마나 폼 좋아. 개털이 됐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점점 더 할 거야. 이제 주가가 7,700대에서 이제 계속 하면서 600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재명 대에 대한 기대도 없어질 것이고, 환율을 못 잡으면은 어떡합니까? 물가가 확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한국 증시에 투자 안 하고 다 달러 바꿔서 미국 시장 가버리면 국내엔 달러 부족하니까 더 환율이 치솟으면서 경제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호남에 반도체 짓는다고? 지금 광주 일전비는 전쟁날 징후가 보이면은 미 공군들이 증원에 들어오는 그런 기지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반도체 당장 지으면 어떡해. 미군이 올 기지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갈치 제꼬리 잘라먹는 식으로 저렇게 해도 나라가 발전하는 거는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줬기 때문인데, 그게 전작권인데 그것도 없애고 유사시 미군이 올 수 있는 기지도 없애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발전이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호남에 이렇게 투자해서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집어넣고, 근데 기업들이 이리저리 뺄라 그러고 주가 떨어졌는데 왜 할 거예요? 이사회에서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반도체 지려면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공군기지도 옮겨줘야 되고 전기도 지어줘야 되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난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못 견딜 겁니다. 8월 달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김민석이 당선돼도 어렵고, 당선 안 되면 더 무너지고, 정청래가 이겨도 민주당 스스로가 모순에 직면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트루도 총리가 실각해갖고 지금 뭐 팝스타랑 연애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시킨 거고, 이 피비린 나게 나가는 거는 옛날 루마니아 차우세스크처럼은 처절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북한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권은 12상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는데, 분명히 그건 법적으로 불법 계엄이니까 계엄이죠. 이번엔 정보통신법이 시행되는데 계엄을 내란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이재명 정권인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제 자기 모순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노랑봉투법 유지하고 주 50일 노동제 하면서 호남 반도체는 어떻게 질 것이며, 올공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근데 전작권 전환을 언제까지 밀어붙이고, 이걸 중단하고도 쪽팔리지 않을 만큼 뭐가 있느냐. 근데 계속 정청래는 극성스럽게 쫓아올 거고, 이 묘순 못 벗어날 것이다. 레임덕에 빠지는 건 분명하고요. 정권 붕괴가 가능성이 있다. 갈치 제꼬리 잘라먹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